제가 음식에 대해서 반주한 내용을 좀 적어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지구온난화와 동물 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지난 13년간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식단 자체는 저와 매우 잘 맞아서 더 건강해졌지만 주변 사람들이 항상 저를 배려하고 신경 써야 했습니다. 자해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공양받기 쉬운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최근 본문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 내가 고기를 안 먹음으로 환경보호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어쩌면 견해에 대한 집착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채식주의라는 생활 양식이 저를 규정짓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작용하여 내가 존재한다는 유신견을 강화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터는 최근 고기를 애써 찾아 먹진 않아도 식단에 고기가 나오면 피하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을 관찰했는데 우선은 고기를 먹을 때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나를 위해 죽은 생명들에 대한 죄책감인가 싶었는데 그것보다는 저를 채식주의자로 알고 있는 지인들이 제가 고기를 먹는 걸 볼까봐 두려웠고, 결국 너도 똑같네, 별거 없는 사람이었네, 실망하고 비난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저 역시 채식주의, 비혼주의 같은 사회적 신념이나 정치적 신념을 가졌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의견을 바꿀 때 그것이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개인의 의지가 약한 것이라고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느낌에 대해 관찰을 해보니 저에게는 아직 고기가 역하고 질기게 느껴져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치 한약을 먹을 때처럼 얼른 삼켜버리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집어먹어 그 맛을 사라지게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고기에 대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싫어하는 걸 회피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채식을 할 때도 늘 탄산수와 피클을 달고 살며 입맛에 맞지 않는 맛을 헹궈버렸고, 소음에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쓰고 인간관계는 절교하는 방식으로 싫어하는 감각에서 도망치는 것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할 때 한 입에 한 종류씩의 음식만 먹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10몇만 원짜리 고급 음식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 입 한 입이 너무 아까워 이 맛이 사라지질 않고 영원하기를 바랬지만 1분도 지나지 않아 그 맛이 사라졌던 길을 기억하면서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맛도 1분도 지나지 않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싫어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반주한 내용이고, 혹시 음식을 관찰할 때 음식의 가짓수를 줄이거나 양념을 최소화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공양하기 쉬우며라는 그 구절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보통 주로 이제 스님들한테 많이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탁발을 나갔을 때 나는 만약에 채식주의라 그러면 나는 이건 안 먹고 이건 안 먹으니까 이러면 이제 공양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주는 대로 받는 거, 이게 이제 스님들의 삶이고 탁발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뭐 고기가 들어있거나 뭐가 있거나 이런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먹는, 그게 이제 되는데, 저는 아까 보살님이 이야기한 이제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그 어떤 정체성, 그리고 이제 그거를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제 견해를 세워놓고 거기에 맞는 삶과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조한 게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그것에 좀 한계라기보다 꼭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걸 바꿨을 때 거기서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그랬다기보다 남들의 시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게 되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채식주의자라고 생각하면 그 채식주의자로 내가 알려져 있는 거에서 그게 다른 사람이 그거를 이제 그렇지 않다고 볼 때 오는 그런 이제 스스로에 대한, 남들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할까 이런 거라고 봤던 거, 그거는 굉장히 잘 이제 반조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외적인 그런 시선을 신경 쓸 때
보통 그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견해와 다른 모습으로 내가 비춰질 나의 모습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런 경우가 사실 수행자들에게도 그런 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수행을 위해서 계를 잘 지키고 이런 것도 이제 그것도 되게 그런 건 되게 바람직한데 오히려 내가 이제 어떤 수행자로서 계를 잘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으로 표출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수행에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진짜 수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그래서 뭐 그런 반조는 아주 의미 있는 반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마지막에 질문하신 게 뭐였죠? 그러니까 음식을 관찰할 때 그 한 번에 한 가지 음식 종류만 먹거나 양념을 최소화하는 게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수행에 도움된다기보다 이제 음식의 가지수를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음식에 대한 탐욕을 줄이는 데 도움은 되겠죠. 너무 많은 가지수를 하거나 그러면 낭비도 심할 테고. 그렇지만 또 양념도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오신채라 그래서 좀 강한 양념은 좀 덜 쓰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음식을 과하게 먹거나 좀 과식하는 거 있잖아요. 적당히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과식을 하게 되면 일단 제 소화도 잘 안 되고 졸음도 오고 또 음식을 과하게 먹다 보면 식탐도 달라붙고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음식의 적당량을 알아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수행에 영향을 많이 주지만 음식의 가지수라든가 이런 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하루를 또는 한 끼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적당한 음식을 먹고 그게 거기서 이제 좀 절제하고 이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채식, 그러니까 고기 먹지 않고 채식하는 거 이거는 약간 중국의 도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원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대화다tta 있잖아요. 그 대화다tta가 5가지 좀 더 엄한 거를 가지고 부처님께 건의를 했던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부처님께서 이제 대화다tta가 이 5가지가 있어요. 이제 집에서 자지 않고 나무 아래서 자야 된다. 그리고 뭐 음식은 절대 공양청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고, 채식하는 거. 뭐 이런 몇 가지 5가지를 들고 와서 우리가 좀 수행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근데 이거를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좀 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대화다tta가 이제 그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좀 특히 오화라는 거는 뭐냐면 5안거 아래쪽에 사람들이 그거에 동조를 해서 이제 나가서 그 대화다tta를 따라가서 이제 뭐 그런 따로 이제 무리를 지어서 하고 이래가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성가를 분열시키는 최초의 사건이었죠. 그때 내건 게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채식, 고기 먹지 말라는 거. 근데 부처님께서 그걸 금했던 건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절에서 스님들이 고기 먹는 거는 무조건 아주 이상한 걸로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문화가 생겼는데 그건 아마 그 중국의 그런 도교 문화하고도 좀 연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탁발을 하는 거니까 탁발을 나가면 주는 대로 받아야지 주는 사람들이 피곤하지 않거든요. 근데 나는 이건 안 먹어요. 고기는 안 먹고 이건 안 먹고 이러니까 이것만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공양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부처님께서 추천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은 식탐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